대망의 9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 리뷰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용자물 시리즈와 건담 시리즈는 제외되는 지극히 주관적인 소개 영상이니 영상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로봇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몽키 삼총사. 로봇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선 90년대 꽤 인지도가 있었던 메카 애니메이션. SBS에서 방영하여 더 큰 인기를 끌었던 몽키 삼총사, 원제 긴급발진 세이버 키즈입니다. 루팡 3세 시리즈로 유명한 카메가키 하지메의 작품으로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미래, 로봇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그야말로 대풍요 시대, 지구정복을 꿈꾸고 있는 버그 박사가 지휘하는 스크랩단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에 맞서 푸카닌 컴퍼니는 인류를 구할 메카를 텐진 고바야시 3남배에게 주고 지구를 구할 것을 명한다라는 스토리로 귀엽기도 하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디자인의 메카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또 기억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거 다시 보고 싶은데 전에 일본 갔을 때 요거 비싸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안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쌌던 거였어요. 당시 국내에서도 증강판 프라모델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스카이 세이버, 캐리어 세이버, 린 세이버, 그중 캐리어 세이버의 가성비란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해당 작품 단독 리뷰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절대무적 라이징호. 엘드란 시리즈 그 첫 번째 작품으로 원기 폭발 간바루가, 열혈 최강 고자오라 고자, 그리고 제작이 무산된 완전 승리 다이테이오까지 용자 시리즈와 함께 90년대 대표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기억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우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엘드란이라는 외계인이 초딩들에게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적이 소멸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적이 제거되면 나타난다라는 스토리로, 그 당시 학교에 가면 우리 학교에도 무언가 숨겨진 변신 기믹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책상에 동전을 꼽을 수 있는 홈을 파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한 학급의 학생들이 전부 기체에 탑승하며 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로 자리하고 있고, 스토리 역시 이 학급을 구성하는 친구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진 사건, 갈등들을 주테마로 그 시절 우리들에게 정말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라이징호의 뿔이 삭제당하는 건 좀... 소년기사 라무, 원제 엔지나이트 라문의 N40. 엔지는 넥스트 제네레이션의 약자고, 40는 작품에 등장하는 수호기사, 수호보병, 파괴전사, 파괴사천왕의 숫자를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마신영운정 와타루의 열풍에 영향을 받아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적당한 진지함과 적절한 개그 요소들로 당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세대를 거듭해 나가며 이어지는 무한 루프의 스토리는 어린 시절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스토리를 정리하며 이해하고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오르간 심포니 누나 너무 이쁘다. 라무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나름 큰 인기를 끌어 왕구류로도 발매,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문방구 한켠에 요 박스들은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이언트 로봇. 1967년 동명의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거대 로봇 만화를 기반으로 92년 지구가 정지한 날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출시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원조 거대 로봇물들이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1990년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복고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린이들을 타겟팅했다고는 볼 순 없고 로봇물을 보고 자란 성인을 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죠. 국내에선 투니버스에서 방영했었고, 당초 26화 분량으로 기획됐던 이 애니메이션은 제작 비용 등의 문제로 짤막하게 7화로 마무리되었고, 작중 히로인 긴레이를 주인공으로 외전격 작품도 존재합니다. 자이언트 로봇만의 이 묵직함은 정말 멋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레드바론. 과거 특촬판으로 있었던 원작을 애니메이션화해 94년 일본에서 방영된 이 작품은 메탈 파이트라는 로봇을 이용한 격투기 컨셉으로 굉장히 신선함을 주는 작품인데요. 국내에선 MBC에서 방영하게 돼 나름 좋은 성적을 올린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인터넷 보급이 막 이루어지던 시기에 방영되다 보니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중독성 있는 주제곡과 7, 80년대 과거 로봇물에서 볼 수 있는 레트로한 로봇 디자인과 전투씬은 지금도 많은 회자가 되고 있죠. 마법기사 레이어스, 카드캡터 체리, 초비츠, 엑스득으로 유명한 클램프 크루가 제작한 원작 만화 마법기사 레이어스를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으로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와 이쁜 작화, 그리고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이생의 물, 그리고 남심을 자극하는 거대 로봇의 등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여타 많은 로봇 애니메이션들이 남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면 이 작품은 써니, 윈디, 마린, 이 여성 캐릭터가 RPG 게임같이 장비를 강화하고 봉인되어 있던 로봇들을 깨어가며 적과 맞선다는 내용, 나름 신선함을 선보였었죠. 사실상 로봇이 등장하는 판타지 어드벤처물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폭넓은 세계관과 심오한 스토리, 그리고 지금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오프닝 OST는 말해 뭐해. 이것도 저희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찾아. 신세기 에반게리온,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작품, 그 정점에 있는 작품 중 하나로 제3차 애니메이션 붐을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그야말로 전설의 레전드 작품 에반게리온입니다. 95년 가이낙스에서 제작된 이 애니메이션은 지금까지도 많은 해석과 결말에 대한 뜻풀이로 인터넷상에서는 썰전이 대단한 작품인데요. 저 역시 중학교 1학년 시절 이 애니메이션을 접했었는데 그 당시 에반게리온의 연출력과 작화, 그리고 그 알 수 없지만 심오한 스토리는 중1이었던 저를 바로 중2병 걸린 중2로 업그레이드 시키기엔 충분한 작품이었죠. 지금도 극장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리즈가 제작되고 있고 많은 서브컬처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번 봤던 작품이지만 뭐랄까 어려워. 천공의 에스카플로네, 지구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행성 가이아라는 곳에 평범한 여고생 칸자키 히토미가 시공간을 이동하게 되며 멸망한 파넬리아 왕국의 왕자 반 파넬과 함께 에스카플로네를 이용해 왕국을 되찾는 스토리로 드래곤, 괴수, 기사, 마법, 거대 메카, 비공정 등이 등장하는 세계관과 스팀펑크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지금으로 치면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어 식으로 제작됐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작화가 좋아 26편짜리 퀄리티 좋은 OVA를 시청하는 느낌도 들고 작중 삽입되어 있던 OST도 대부분 오케스트라 연주로 공을 많이 들여 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필이면 신세기 에반게리온 방영 이후에 전파를 탄 탓에 이미 일본엔 에반게리온 열풍이 휩싸여져 있었고 에스카플로네는 아쉽게도 그 큰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에선 SBS에서 전파를 타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찾고 있는 숨어서 보는 명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전 솔직히 에바보단 이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기동전압 나데시코, 우주를 배경으로 90년대 SF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 기동전함 나데카, 원제 기동전함 나데시코입니다. 2195년 인류는 화성을 테라포밍해 거주지로 삼고 있고 인류에게 목성 도마뱀이라는 정체불명의 적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콜로니지아 방공호에 대피하고 있던 아키토는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며 기동전함 나데시코에 탑승, 적에게 대항할 자료가 있는 화성으로 출발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루리앱의 어머니이신 호시노 루리가 등장하는 이 작품은 보선 점프라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설정으로 90년대 인터스텔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스토리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도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본을 쓰고 설정을 공부하고 영상 편집까지 갔다가 뭐랄까 제 무식한 머리로는 이 전설의 작품을 텍스트화하고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 폴더 한켠에 대본이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는 이 작품 추천드립니다. 영웅기병 라젠카, 22세기 초 핵전쟁이 벌어진 지구,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주 무대로 벌어지는 주인공 일행들의 숨막히는 생존 싸움을 주제로 한 이 작품, 97년부터 98년까지 MBC에서 방영한 국산 애니메이션 라젠카는 사상 최대 제작비 무려 22억이 투자되고 OST는 무려 넥스트가 전담, PC용 게임으로까지 제작, 거기에 더해 완구까지 발매되고 엄청 기대를 모았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이런 미디어 믹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한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는 정반대로 중구난방한 스토리 전개와 메카닉 디자인 표절 시비 등으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아쉽게 종영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작품입니다. 방송이 종료된 뒤 공개된 제작진의 비화에서 제작진의 능력 부족을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 탓을 한다거나 대중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 자신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높게 평가받지 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듯 참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역시 남은 건 음악대장의 라젠카 세이버스 뿐인가. 녹색 전차 해모수. 우주에서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우주의 보석이라 불리우는 행성 테라. 하지만 그곳에 7년간의 전쟁이 터지며 아름다웠던 별은 황폐해지고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테라를 재건하기 위해선 선크리스탈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주인공 릭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신비한 소녀 보라를 만나 선크리스탈을 찾아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입니다. 라젠카와 마찬가지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무대로 벌어지는 모험 어드벤처물인 녹색전차 해모수는 국내에서 제작돼 해외로 수출해 외화까지 벌어다준 나름 효자인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외국의 기술력과 스토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큰 인기까지는 끌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저 탱크는 언제 로봇으로 변신하지 하면서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 작 후반부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메카를 보고 나름 설레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메인 로봇이 모노아이라니, 이건 선 넘었지. 국내에서 이 정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슬 동작. 원제 본보맨, 비다맨, 포괴전입니다. 타카라에서 대놓고 왕구를 팔아먹기 위해 제작된 이 애니메이션은 국내 이름이 구슬동자라 그런지 본보맨의 짝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본보맨의 파생작품이며 추후에 시리즈를 거듭하며 독립하게 되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름 시청률도 나쁘지 않았고 왕구 판매율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왕구 자체가 혼자 가지고 놀기보단 친구들 이마를 빡 맞추기에도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복잡하지 않은 캐주얼한 느낌의 스토리는 가볍게 즐기기에 제격이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아, 그립네요. 그 시절 이 감성. 레스톨 특수구조대. 대한민국에서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는 평이 있는 전설적인 명작 중 하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봤던 분들이라면 앞선 의견에 이견이 없을 정도인 건 맞죠? 보통의 로봇 애니메이션들은 적대 세력과 전투를 벌이는 스토리가 주인데 이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제목 그대로 인명구조 활동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로봇이라는 설정에서부터 정말 여태까지의 로봇물들과는 그 자체가 완전 다른 작품입니다. 일본에 수출돼 장갑구조부대 레스톨이라는 이름으로 방영하였으며 일본에 아직까지 매니아들이 있을 정도로 그 인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슈퍼로봇 대전에 출연할 뻔했더라 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는 거 보면 인기가 꽤 있었다는 거죠. 레스톨 특수구조대를 이용한 많은 서브컬처 상품과 프로젝트들이 기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엔 모바일 게임에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아, 서비스 종료됐구나. 자, 이렇게 9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 소개까지 70년부터 80년, 90년까지 대중적인 로봇 애니메이션의 대략적인 소개 대장정 컨텐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들 기억 속의 로봇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죠? 저는 또 다른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영상이 유익하지 않았다면 구독, 싫어요를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얄리의 아지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아재 비디오